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공동주택 격리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수납 전표 연계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수납 전표 연계 방법은 실질적으로 그냥 홍진에다가 아니면 프로그램에다가 전표 연계해주세요 라고 하면 되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요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판도라의 격리실무 유튜브 찍고 있고요. 회계점검 업무, 회계대행, 이지집합 건물 회계 컨설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합 건물 교육의 모든 것 에듀파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집합 건물뿐 아니라 그 공동주택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뒤에 있는데 어떤 분이 제 전화번호를 찾다가 못 찾으셨다 그래가지고 그냥 네이버에만 치셔도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찾으셔갖고 전화 주셨더라고요. 저는 6959에 3786으로 전화 주시면 되세요. 그럼 제가 거의 전화를 연계해서 받고 있습니다. 02-6959에 3786으로 전화 주세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업무적인 거 물어보시는 거는 가능하시면은 저희 카페에다가 올려주시고요. 제가 이제 일하다가 그런 전화를 많이 받으면은 제 업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직접 뭐 회계대행이나 업무대행 회계 점검 이런 거에 관련된 거는 전화 주시고요. 가능하시면 저기 뭐 질의 같은 거 이런 거는 저희 이지집합 건물 회계 컨설팅 카페에다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동 붕괴 등록 방법을 한번 볼게요. 이거는 그 회계에 제가 이제 이거를 홍진에서 하는 거는 홍진이 97% 6% 이상 뭐 차지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제가 다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제 써보긴 하지만 이렇게 막 빌딩 땡땡땡이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뭐 조이 땡땡 뭐 다른데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주택 땡땡 뭐 이렇게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또 새로 생기는 것도 있고, 근데 그거는 지금 퍼센테이지가, 일단 사용하시는 분들 퍼센테이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그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자동 붕괴 등록은요, 회계 기초정보에 자동 붕괴 등록이라는 데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자동 붕괴 등록의 첫 번째 거는 입출금 전표 계정 과목 세트예요. 여러분, 대체 전표하고 입출금 전표가 뭔지는 아시죠? 네, 현금 있죠, 여기. 차변, 대변의 현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돈이 들어왔어요. 입금될 때는 돈이 어디 있어야 되죠? 현금, 대변의 수입,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안 보이죠, 여러분? 요것만 보이죠? 그래서 그게 입출금 전표입니다. 현금이라는 계정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입출금 전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출금 전표할 때는 현금이 대변에 써지겠죠. 그리고 앞에 비용이나 뭐 충당금이나 기타 뭐 여러 가지가 써지겠죠. 근데 요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입금 출금 전표는 대체 전표처럼 차대변이 있는 게 아니라 차대변이 있죠, 물론. 차대변이 있는데 현금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요 입출금 전표라는 게 여기 세팅이 되어 있어요. 입출금 전표는 여러분 홍진에서 최초에 이 프로그램 회사에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정 과목 세트는 삭제하거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네, 요거는 삭제 안 된다. 요거죠. 자, 그러면 뒤에 수납 전표 연계라는 거 있죠.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이제 배울 건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수납 전표 연계라는 건 여러분 뭘까요? 뭘까요? 말 그대로 수납을 전표를 연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납을 뭐 101동 101호 1동 101호 이렇게 쳐놨으면 여기에 미수관리비 얼마 뭐 연체료였으면 연체료 얼마 있잖아요. 예전에는 이거를 우리가 수납 대장을 보고 일일이 쳤습니다. 가서. 근데 이거를 수납 전표 연계라는 프로그램이 생겼어요, 여러분. 좋죠. 전 이거가 한 10몇 년 전쯤에 생겼는데, 저는 프로그램 중에서는 이게 저는 최애 메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일일이 쳤을 때 너무 귀찮았고, 또 틀리기도 했어요, 여러분. 근데, 요 수납 전표 연계를 하려고 그러면, 수납할 수 있는 계정 과목이 있어야 돼요. 각 해당되는 은행 계정명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또 가수금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은행이 만약에 새롭게 되면 그것도 꼭 연결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뭐 국민은행 있었고 하나은행 있었고 막 이러고 있었어요. 국민, 하나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입주민들이 은행이 너무 부족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신한은행 많이 쓰는데 신한은행 좀 늘려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국민은행과 하나은행도 당연히 여기 있어야 되지만 신한은행도 새롭게 계정 과목을 만들어서 연결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건 어디서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아까는 기초정보의 회계, 기초정보의 우리 자동 붕괴 등록이었잖아요. 그 밑에 보시면 계좌정보관리라는 칸이 나와요. 계좌정보관리라는 칸에서 이 관리비 수납용으로 해서 우리가 통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농협, 단위농협, 국민카드, 가수금, 롯데카드. 이게 다 요건 어디에 나올까, 여러분? 수납 처리하는데 요 계정 과목들이 우리가 수납하는 그 항목으로 나오겠죠, 여러분. 수납 처리해서 수납할 수 있는 우리가 은행 있죠? 은행명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자, 회계 기초정보 계좌정보 관리에서 이렇게 은행명 써주시고요. 계좌번호는 아무거나 써주시면 돼요. 우리 예금주명 대신에 관리비 수납용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그 수납하는 우리 단지에서 뭐 만약에 은행도 있지만 카드도 있고 뭐 피지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다 써주셔야 합니다. 자, 이거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러면 여기 이제 밑에를 볼게요. 자, 수납전표 연계에서 코드명 계정 과목 농협이죠. 근데 이게 차변이래요. 차변에 있으면 자, 차변 자, 여기 대변 이렇게 돼 있죠. 차변에 재예금 돈이 자산이 증가됐죠. 그리고 이쪽은 미수관리비 이렇게 들어오겠죠. 우리 부과할 때 원래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밑에 또 만약에 혹시 있으면 여기에 연체료 이렇게 있죠. 그래서 재예금 이쪽에 재예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재예금이 있을 때는 관리비가 수납된다. 그리고 금액 코드는 수납금액, 은행은 농협이다. 마찬가지로 농협인데요. 차변에 관리비가 들어와 있고요. 수납금액. 근데 이거는 국민카드께 농협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국민카드께 농협으로 수납돼요. 원래 카드 회사에서 들어오는 거는 우리 주거래 은행 한쪽에다 몰아주잖아요. 여기는 농협이 주거래 은행이기 때문에 계정 코드 차대 구분은 차변에 들어와야지 자산이 증가되는 거죠. 그리고 적용은 관리비 수납 요거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 코드는 수납금액, 은행은 국민카드, 그 밑에는 롯데카드.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농협으로 돈이 들어오는데 관리비가 수납되고 자산이 증가돼야 되기 때문에 차변에다 입력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차변에 우리가 돈이 들어오면은 재예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대변에는 어떤 계정 과목을 써주죠? 우리가 돈이 미수관리비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미수관리비랑 연체료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두 개.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써준 겁니다. 대변에는 미수관리비하고 연체료 수입이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적요는 미수관리비랑 연체료 수입이고요. 금액 코드는 관리비 연체료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제가 입주자라고 이렇게 나눠놨어요. 이건 뭘까요, 여러분? 껌껌이 들어오는 거를 이렇게 입주자라고 기재해 주시면 입주자 구분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거는 어떻게 표기가 되냐면 자, 이렇게 입주자 건건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요. 이렇게 수납이 1동 몇 호, 1동 201호, 1동 302호, 미수관리비 이렇게 나눠집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 이 농협건은 제가 여기다 입주자라고 안 썼는데 이게 한 건씩만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여기 미수관리비를 입주자라고 기재를 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건건이 나눠져서 만약 연체료도 있다면 연체료나 가수금 역시 건건이 나눠질 겁니다. 여러분 가장 고민하시는 게 제가 이거 다른 그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렸는데요. 요거는 제가 위쪽에다 연결해 놓을게요. 제가 여러분들 가수금 들어오면은요. 뭐뭐 왜 몇 건 이렇게 하면은 뭐 2건 이러면은 되게 이거 보기 불편하잖아요. 그럴 때 여기다가 요 가수금 쪽에다가 입주자라고 써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건건이 몇 동 몇 호 얼마 뭐 101동 5,000원 1동 102호 3,000원 이런 식으로 건건이 가수금 금액이 정산돼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관리 항목에다 입주자라는 이름을 써주세요. 입주자로 써주세요. 자, 그리고 자 여기까지는 이제 제가 여기까지 이제 이해되셨죠? 자, 이제 가수금입니다. 왜냐면 관리비가 가수금으로 수금도 되고 밖으로 출금도 수납도 잡고 그러죠. 그래서 차변의 가수금, 대변의 가수금 이렇게 두 개 다 나눠지는 겁니다. 만약에 차변에 가수금이 온다 그러면 어떤 걸까요? 가수금으로 수납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미수관리비하고 연체료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차변에 올 때는 관리비가 가수금으로 수납을 이게 은행이 되는 거죠. 가수금이 말 그대로 은행이 되는 겁니다. 가수금으로 수납을 잡는다. 이런 얘기고요. 대변에 올 때는 이게 돈이 더 들어온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재예금, 차변의 재예금이고 몇 동 몇 호 더 추가가 됐기 때문에 가수금으로 관리비가 더 들어온 거예요. 재예금이 1,000원이 들어왔고 가수금이 1,000원으로 이렇게 처리가 된 거고 요거를 만약에 수납을 잡으면 이게 차변으로 가겠죠. 가수금분의 미수관리비 이렇게 된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대변에 왔으니까 가수금으로 관리비 수납을 했고 금액 코드는 가수금. 저는 여기를 입주자로 나눠줬죠. 입주자로 나눠주면 각각 동별로 그 입주자 집별로 이렇게 나눠진다 이겁니다. 그리고 가수금이 대변에 올 때는 돈이 들어온 거죠. 재예금분의 가수금. 그래서 돈이 들어온 거고 가수금으로 수납을 잡을 때는 차변에 가수금분의 미수관리비 이렇게 써준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요거는 똑같이 재예금인데 단위농협이라는 계정 과목이 하나 더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단위농협이라는 거를 하나 더 만들어 준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금액 코드 보이시죠? 이거는 관리비 들어온 거니까 수납금액 이렇게 써주신 거고 그리고 여기 이제 미수관리비랑 연체료 수입은 대변에 들어오겠죠? 그래서 관리비 연체료고 가수금은 차대변에 다 올 수 있는데 대변에 올 때는 실제로 돈이 들어왔을 때 가수금이 더 많이 관리비보다 뭐 더 많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가수금으로 가수금으로 계정 과목을 잡아주는 거고요. 재예금 대 가수금. 그리고 가수금으로 수납 잡을 때는 차변에 가수금이 오고 대변에 미수관리비가 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렇게 만약에 이렇게 연계를 다 해놓잖아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여러분. 수납 전표 연계가 나와요. 그러면 이 선택을 이걸 클릭을 하시고 여기 저장을 눌러주시면 요게 회계장부에 연계가 되는 겁니다. 회계전표에 이게 그대로 뜨는 겁니다. 예전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수납대장 보고 일일이 뭐 재예금 얼마, 미수관리비 얼마 이런 식으로 저희가 쳐줬다 그랬죠. 일일이. 국민은행 얼마, 하나은행 얼마. 근데 이렇게 이제 안 써주시고 이렇게 선택해서 저장만 함으로써 이게 회계전표 에 연계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너무 편리하죠? 저희 최애 메뉴입니다. 아까 저는 이런 메뉴가 생긴다.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회계 전표가 연계가 된다. 이런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렇게 입주자를 별도로 이렇게 표기를 해줬기 때문에 한 건 한 건 나왔다. 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되면은 뭐뭐 외에 한 건, 뭐 이런 두 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1동 201호에 두 건 이렇게 나오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입주자라고 안 해주면. 근데 입주자로 저는 여기가 세대수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저는 일부러 이렇게 미수관리비를 나눠준 거예요. 이렇게 안 해주시고 이게 너무 나는 미수관리비가 많아서 안 돼 그러시는 분들은 가수금만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아까 거는 좀 되게 단순했잖아요. 근데 조금 더 복잡한 데 걸 보여드리려고 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카드 엄청 많이 있죠? 이렇게 카드 많잖아요. 그게 다 이제 우리은행 쪽으로 다 들어온다. 그리고 은행도 사실은 굉장히 많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죠? 은행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지금 우리은행만 많은데 실적으로 뭐 만약에 뭐 신한은행도 있고 하나은행도 있고 뭐 국민은행도 있고 은행이 막 6, 7개, 5, 6개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하나 다 써주셔야 된다는 거. 근데 내가 못하면 프로그램 회사에 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저는 보시면 여기 가수금만, 이 단지는 이렇게 가수금만 나눠놨죠. 네, 이런 식으로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행도 한 은행으로 들어오는 것도 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요. 요 카드랑 이런 것도 다 여러분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여기 계좌 정보관리, 여기에 요 내용들이 쫙 계정 과목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좀 들으시면서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회계 전표 연계는요, 뭐 실적으로 저희가 못하면 프로그램 회사에다 이제 부탁을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이게 뭔지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킥은 요 계좌 정보 관리에 다 입력이 되어야만 프로그램이 다 나온다는 거. 이 계좌 정보 관리에 이 내용이 다 있어야 나온다는 거. 그리고 가수금도 꼭 그 계정 과목에 입력을 해주시라는 거. 그리고 입주자로 나누면 이렇게 건건이 나누어 표기된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기 이주빌드 네이버닷컴이나요. 026959-3786으로 저기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팩스가 전자팩스라 잘 안 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께서 가능하시면 이메일이나 전화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